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이곳에서 귤을 싣고 달리던 한 화물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많은 귤들은 모두 도로에 쏟아져 내렸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처럼 보였고, 운전자는 차 안에 갇힌 채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자력으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전자와 조수석에서 정신을 잃었던 그의 조카를 구하러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통적으로 들려있는 물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포대자루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길바닥에 널려있는 귤을 쓸어 담아가기 위해 포대자루를 들고 전력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모두 급하게 귤을 포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아직도 운전자의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었기에 언제 그가 차에서 탈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잠시 후 운전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서도 가까스로 차량에서 탈출하여 귤 도둑들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귤을 돌려받으려는 운전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한참 동안 도로에 널린 귤을 줍다가 중국 공안경찰이 도착해서야 포대자루를 품에 안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허탈한 심정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버렸죠. 후난성에서 가져온 귤을 첫 번째 장거리 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첫 직업이고 첫 임무였죠. 아직 갚아야 할 차량 대금도 많은데 너무 허탈합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음료수를 훔쳐가려고 이곳에 모여들었었는데요. 음료수를 주워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집은 모두 철거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개발지역에서 버티고 안 나가는 철거민들의 집을 몰래 부수기 위한 관공서의 계략이었다고 하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텐데요.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매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주병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도로에서 이것들을 쏟아버리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는 갑자기 소주 600여 병이 도로로 쏟아져 5분여 동안 차량 통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600여 병이나 쏟아진 것 치고는 5분 만에 정리됐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것은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당시 도로를 통행 중이던 운전자들이 모두 나와 소주병을 수거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소주병 때문에 도로가 막혀 통행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모두가 함께 도우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체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운 것이지만 앞선 중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반응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구글에서 도로 소주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유사 사건은 수도 없이 나와 타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돕는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연도 앞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정재현, 송희재 씨는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서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20만원을 주었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자신이 가지고 싶었을 법한데도 그들은 즉시 인근 파출소에 가 이를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라동의 주민인 62세 원보결 씨도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31만원을 주었다며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러 왔었는데요. 경찰서 측에서는 수소문 끝에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할아버지께 연락하여 돈을 모두 돌려주었죠.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만기된 예금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이 모든 금액을 찾아 외투 안에 넣었었는데요. 노인정에 가던 중 이를 분실하였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소중한 돈인데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라며 금액을 돌려준 이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며 사례금을 거절하였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져 수많은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눈앞에 2만 달러가 놓여 있었는데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
심지어 한 명의 선한 사람이 찾아준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찾아다 줬다는 점이 더 신기해. 이 정도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의 문화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히려 죽은 사람이 갖는 게 당연하다고 할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야. 경찰들이 할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낸 것도 신기하네.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거지? 우리 경찰이었으면 그냥 귀찮아서 신고자한테 가지라고 했거나 경찰관 본인의 호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아. 그러고는 그날 밤 회식을 했겠지. 내가 저번에 서울에 여행 갔을 때에는 모두가 바빠 보여서 이런 인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한국에 여행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국인들의 문화를 탐방해야겠어. 한국은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옛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서구권 사회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서 옛 문화와 신문화에 큰 괴리가 있지만 한국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이 바뀌었잖아? 세상은 바뀌었어도 아직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지. 그리고 자신을 중국인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이와 같은 영미권 네티즌의 의견에 첨언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순식간에 발전한 것은 똑같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울까?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 해협을 두고 군사적 무력 충돌의 기운이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자 더욱 강하게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이런 상황을 놓고 여러 분석을 하던 중 한국의 국방력이 언급되어 자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많은 부러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하던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적 강국이 되었는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자주 섞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무기 부분에서 더욱 격차가 심함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무기들을 대만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등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대만 현지의 상황과 그들의 반응과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은 양안 관계입니다.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안의 중국 대륙, 동안에 대만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으로서 유엔 상임 이사국 지위를 인정받았죠. 하지만 1971년 미중 대탕특 속에 중국은 유엔 총회의 표결을 거쳐 중국의 정통정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대만을 대신해 상임 이사국 지위와 권한을 모두 갖게 되었고 유엔에서 탈퇴한 대만은 이후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고립되게 됩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만이 자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대만에 대해서는 일국 양제, 평화 통일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견지하며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계속 이어져 현재 2021년에는 더욱 강한 압박을 하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국가통일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통일법에는 무력 통일을 포함해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방식과 절차 그리고 시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에서 통일을 위한 대만 공격이 합법화된다는 뜻이죠. 2020년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무력 시위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슬로건은 첫 교전이 최종 교전, 첫 전투가 결정적 전투라며 대만 해협에서 교전이 길어지면 중국 내부 여론, 국제 개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하죠. 기습적으로 대만의 항공과 해상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상 통신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섬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와 물자를 의존하는 대만의 특성을 자극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립됐다고 느낀 대만이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대만이 관할하는 둥샤군도와 타이핑섬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교수는 대만 인근의 섬은 대만 국방에 취약한 부분이라며 적의 구원이 오기 전에 적을 둘러싸 제압하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에 맞아떨어지는 작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만 자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믿음은 계속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항복할 시간조차 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한때 아시아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황적으로도 비슷하게 이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현대에 들어 한국의 경제력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군사력까지 한국에 비해 한참을 밀려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기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견이 줄을 이룹니다. 그들의 반응을 분석해서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가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군이 대만으로 상륙 작전을 한다면 대만의 현재 미사일 시스템으로 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대만에게 현재 필요한 한국의 무기는 현무 미사일 시스템과 한국이 자랑하는 제7기동군단입니다. 이런 무기와 군이 있다면 중국이 상륙 작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만의 네티즌들의 반응을 분리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현재 중국이 대만에 상륙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육군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대만은 미국이 쓰다 버린 M48H 전차, M60A3 패튼 전차 같은 것들을 보물로 삼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7기동군단을 통째로 대만으로 옮겨왔으면 합니다. 이들은 한국 최고의 기갑 전단이자 아시아에서 중국을 넘는 강력한 군단입니다. 두 번째, 또한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K1, K2, K9뿐만 아니라 해군에는 3종, 세종 대양함, 독도함, 광개토 대양함이 있고 자체 헬기도 있으며 자국 어선에 절대 쏘지 않는 대함 미사일 등등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국산화 무기만 이 정도입니다. 내척의 키드급 구축함은 언제 버릴지 모르겠고 우리가 자랑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 슌팽 3호는 자국 어선이나 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국의 전투력과 비교하는지 웃음만 납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치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국 육군만 놓고 보면 세계 4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력의 핵심은 바로 자주포에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유리한 지역을 이용해서 한국의 K9 자주포를 산악지대 곳곳에 설치해놓고 그들의 머리 위에 포탄을 쏜다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공업 수준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조차 못 만드는 섬나라잖아요. 이러니 탱크 같은 장갑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업도 그렇고 세계 선두권에 있는 한국의 조선업이 부럽기만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아직도 슌팽 3호에만 의지해야 할까요? 정말 한국과 비교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대만과 한국군의 교육 수준이 비슷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저만 조급한 건가요? 우리는 자국의 미사일로 자국 어선을 정밀 타격한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거기다 미사일을 발사해도 어디로 갔는지 종족조차 찾을 수 없고 전투기들은 출격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다섯 번째, 솔직히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러시아 전부 비슷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는 유럽 국가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한국과 비교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교할 정도가 못 됩니다. 이제 대만은 아시아에서 베트남이랑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베트남도 군비 확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베트남보다 못한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만은 군사력만 한국에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60% 이상은 북한과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없어도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현무 몇 발을 발사하고 시작하자, 탱크로 제압해버리자, 국토를 수복할 절호의 기회다 등등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을 대만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대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죠. 전쟁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마음속에 투항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악몽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무릎을 꿇을 기회조차 없을까봐 무서워합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은커녕 항복할 생각부터 하는 이런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런 군대로 무슨 전력을 비유한다는 것인가요? 일곱 번째, 현재 유력한 군사 전문지가 제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볼까요? 한국은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입니다.
무려 영국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한국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가 함부로 건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단순 군사력만 봐도 한국은 이 정도인데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까지 합쳐지면 아마도 한국을 건드리는 나라는 자국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주변국들을 보세요. 순위가 앞서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대만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대만이 군사력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만도 군사력 순위 26위입니다. 중국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스스로 강해질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에게 의존하거나 좋은 무기만 들어와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대만 사람들이 23%인 반면 한국은 78.9%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력으로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한들 대만 자체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최근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만도 군사 발전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연안 근처에서 군사 훈련만 해도 대만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는 대만의 정신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낮으면 정신력이라도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한국은 자국 영토나 영공에 무엇인가 나타나면 신속히 추격해서 당당히 상대국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항상 당황부터 하는 대만과는 너무 다르죠. 9번째, 또한 한국의 군사력은 실전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만과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만에게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해군의 힘이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섬 국가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해군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들은 21세기 10년 동안 해외로 나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으며 한국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으로 파병을 하면서 해외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DX와 구축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림팩 등 훈련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력은 이미 다른 국가들을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중국이 탄도미사일 동펑 17을 남동부 연안에 설치했고 복건성과 광동성 미사일 부대들도 전부 무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한국과 비슷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주 국방을 부르짖으며 피나는 발전을 할 때 우리는 정치투쟁에 집중했기에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 상당히 강합니다. 10번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한반도라고 배웠습니다. 왜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한 상태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양안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한국은 전쟁이 터져도 북한을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이 터지는 순간 그들의 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쟁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감만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올까요? 한국처럼 그렇게 무장할 장비가 있습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국방력 강화에 준비를 매진했습니까? 걸핏하면 타국을 무시하니 결국은 이런 비참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콤하게 입맛에 맞게 나불대던 정치인들은 대체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평화 통일이라는 원칙으로 자신들의 목숨만을 생각했겠죠.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한국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대만의 정치인들을 비난해야 합니다. 11번째, 마지막으로 한국도 대만처럼 타국과 영해를 사이에 두고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독도와 관련된 문제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항상 정해진 시기에 훈련을 하며 일정한 전투력을 투입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늘 중국과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영역을 지킨다고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대만 네티즌들의 글을 통해 현재 그들의 심각한 상황과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현재 국제 질서하에서 타인을 아무런 이익 없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 하에서 국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죠. 한국의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현재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더 강한 군사력의 보유를 통해 미래의 한국도 존재할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강한 군사력의 보유가 상대방의 최선의 군사력 억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 투자, 한국인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합니다.